일본 해군의 연합군 기지 공습 작전인 2호 작전 지휘를 위해 라바울에 와 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부겐빌 현지 시찰 관련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부겐빌 남단기지 방문일은 1943년 4월 18일로 결정되었는데 시찰 일정이 담긴 전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은 4월 13일 오후 5시 55분, 라바울 시간으로는 4월 13일 오후 6시 55분에 일본군 각 부대로 타전되었는데요. 타전됨과 거의 동시에 남태평양의 여러 연합군 감청소에도 접수되었고 바로 해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전문에는 야마모토 일행의 시찰 일정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일본군 내 몇몇은 최전방 시찰 일정이 너무 자세히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표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항공모함 부대인 제3함대 사령장관 오자와 지사부로였는데요. 오자와 제독은 아무리 라바울 부겐빌 간 제공권을 일본이 당시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로기 6기로 육상 공격기 2기를 엄호하는 것은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쿠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참모에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전투기 50기를 호위로 더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연합함대 참모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이 제안은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을 통해 사령장관에게 전달되었어야 했는데 이때가 공교롭게 우가키 참모장이 댕기열로 입원해 있던 시점이어서 오자와 제독의 제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전무는 타전되고 잠시 후 연합군 감청소에 포착된 후 바로 진주만으로 보내지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해독된 전문이 니미츠 제독에게 전해진 것이 4월 14일 오전 8시경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4월 14일 오전 8시면 라바울과의 사이에 날짜 변경선도 있기 때문에 라바울 시간을 계산해보면 4월 15일 오전 4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전문이 라바울에서 13일 오후 7시에 타전되고 나서 니미츠 제독의 책상에 해독본이 올려질 때까지 약 33시간 정도 소요된 셈입니다. 미국 측 기록에는 처음 1차로 해독 작업을 했는데도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18시간의 추가 작업을 거쳐서 해독을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독 작업에만 최소 20몇 시간 걸렸을 것이고 전문 포착 후 실제 작업에 들어가고 작업 이후에 간부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만큼의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곧 니미츠 제독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홀지 제독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야마모토 제독 일행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행운을 비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과다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서 부겐빌섬 북쪽 북하 지역까지 직선 거리가 약 740km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제도 중부의 여러 일본군 근거지를 생각해볼 때 빨리 가고 싶다고 직선 코스를 택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측이 일단 생각해낸 루트는 과달카날에서 출발해서 솔로몬 제도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루트를 잡으면 미군 항공대가 접근해서 공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리가 약 1000마일, 1600km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군 측은 이번 작전에 참가할 전투기의 항속거리도 잘 따져봐야 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는 F-4F 와일드캣 전투기가 이전부터 활약했고 1943년 2월부터는 F-4U 콜세어 전투기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전투기는 항속거리 면에서 이번 작전을 추진하기에 모자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된 전투기가 훨씬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P-38 라이트닝입니다. P-38은 1942년 4월에 처음 호주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대형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이론상 4,000km를 비행할 수 있었고 1942년 6월 23일에는 볼레로 작전의 일환으로 7기의 P-38이 소형 보조 연료 탱크 2개를 달고 미국 북동부 끝의 기지에서 출발해 캐나다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서 급유를 받고 스코틀랜드 히스필드 기지에 무사히 착륙하기도 해서 미군이 독일의 유보트 걱정 없이 전투기를 영국으로 나를 수 있는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1943년에 이미 과달카날에 배치되어 있던 P-38 전투기들이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이 탄 편대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두 전투기의 라운델, 식별 마크를 보시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투기 사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전투를 설명하면서 해당 작전에 투입된 기종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긴 쉽지 않은데요. 왼쪽 라운델이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8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쓰인 것인데 그 가운데 붉은 동그라미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 일본기 마크랑 헷갈릴 수 있어서 1942년 5월부터는 오른쪽 라운델로 바뀌게 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참고로 미군은 일본기의 붉은 동그라미 히노마루 마크를 미트볼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과달카날 미군 기지에서는 바로 구체적인 공격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육군 항공대 소속 347 비행단 산하 339 비행대대가 맡게 되었는데요. 지휘관은 당시에 이미 에이스였던 존 미첼 소령이었습니다. 원래 P-38은 620리터짜리 외부 연료 탱크, 즉 드랍 탱크를 양쪽 날개 아래에 장착합니다. 그렇지만 항속 거리를 더 늘리고자 620리터짜리 하나를 1200리터짜리로 대체했는데 한쪽에만 무거운 탱크를 달면 공중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되어 외부 연료 탱크들을 최대한 기체의 중앙 쪽으로 몰아서 장착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에는 총 18기의 P-38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18명의 조종사 중 10명이 339 비행대대 2회 부대에서 차출될 만큼 조종사 선정에 고심을 했고 이 18기 중에서 4기가 이른바 킬러로 2기의 일본 육상 공격기 격추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기는 제로기 6기로부터 킬러 전투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로몬 제도 지역의 미군 항공대를 총지휘하는 마크 미처 제독이 4명의 킬러를 직접 골랐습니다. 미군은 솔로몬 제도를 서쪽으로 돌아 부겐빌로 향하는 루트를 선정했고 적과 만나게 되는 예정 시각을 오전 8시 35분, 부겐빌 시간 오전 9시 35분으로 잡았습니다.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홀지 제독은 4월 17일 공격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편 라바울에서는 과달카날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출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마모토 일행은 일식 육상 공격기 2기에 나눠 타게 되는데요. 601번기에는 해군대장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부관 후쿠자키 노보루 중좌, 연합함대 군의장 타카타 로쿠로 소장과 항공 갑참모 토이바나 쿠리오 중좌가 탑승했습니다. 602호기에는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중장과 주계장 기타무라 모토하루 소장, 통신참모 이마나카 카오루 중좌와 항공 을참모 무로이 스테지 소좌, 기상장 토모노 린지 중좌가 탑승했습니다. 이상이 간부들 명단이고 이외에 60 승무원들이 각각 탑승했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은 4월 18일 오전 7시 5분 예정대로 부겐비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예정대로 순항하는 편대의 고도는 약 6,500피트, 1980m 정도였고 호위 제로기 6기가 멀지 않게 따라붙었습니다. 602기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서로 매우 가깝게 비행해서 우가키 마토메 참모장은 다른 비행기에 탑승한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비행기 날개 끝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고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일행을 태운 편대는 계속 부겐비를 향해 비행했습니다. 미군 P-38 편대는 과달카날에서 오전 6시 10분에 예정대로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킬러로 지정된 4기 중 1기는 이륙 중 바퀴가 터져 작전에서 빠졌고 다른 1기는 드랍 탱크에서 비행기로 급유가 안 되어 빠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기에서 2기가 새로 킬러팀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군 편대가 과달카날 상공을 떠난 것은 오전 6시 25분이었습니다. 킬러 4기 중 정상적으로 이륙한 2기의 조종사는 토머스 램피어 대위와 렉스 바보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 당시 미군 P-38 편대 항로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오전 7시 5분경에 랜도바 섬 남쪽 지역 해상에 도착했고 8시 10분경에는 쇼틀랜드 근방까지 도달한 다음 그 이후 방향을 부겐빌 쪽으로 틀어서 올라갔습니다. P-38 편대가 격추해야 될 목표가 야마모토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조종사들은 라바울에서 VIP급 인사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호주 해안 감시병이 보았고 이 정보가 전해져 요격을 위해 출격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하면 조종사들은
목표가 야마모토인 것을 모르고 출격한 셈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출격 전 미처 제독이 조종사들에게 작전에 대한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야마모토라는 것을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야마모토 일행과 P-38 편대는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오전 8시 34분 미국 항공대가 예정보다 1분 빨리 도착 지점에 와서 하강을 시작한 야마모토 편대를 목격했습니다. 북앤빌섬 남쪽을 확대해서 부인, 쇼틀랜드, 발라레 등의 지명을 표시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엠프러스 오거스타만 지역인데요. 야마모토 편대는 이곳을 통해 북앤빌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남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 탱크를 각각 떨어뜨리고 전속력으로 다가온 미국 항공대와 공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타로 킬러팀에 들어온 베스비 홈즈의 드랍 탱크가 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홈즈와 짝을 이루었던 킬러팀의 레이먼드 하인도 결국 뒤로 빠지게 되고 미첼 소령은 킬러팀의 나머지 멤버 램피어와 바보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램피어가 역시 드랍 탱크를 떨어뜨리고 돌진해온 호위 제로기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바보는 60 한기의 뒤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P-38 전투기는 이렇게 동체 앞부분에 무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일단 150발을 쏠 수 있는 이스파노 수이자 20mm 기관포 한 몽과 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4정을 보유했습니다. 20mm 기관포에 150발, 12.7mm 기관총에 각각 500발씩 탄약이 채워진다면 20mm는 14초, 12.7mm는 35초간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바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육상 공격기에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육상 공격기는 곧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솟아올랐고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60은 왼쪽으로 급히 선회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급히 줄어들면서 P-38과 충돌할 뻔했으나 바버는 간신히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버는 60을 지나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공격을 당한 60을 목격하지 못했고 정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60이 추락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 60이 바로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버는 곧 공중에서 자신의 시선을 끈 2대의 항공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1943년 4월 18일 북앤빌 상공의 전투에서 아주 자세한 전투 경과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중요한 사건, 즉 야마모토가 탑승한 60의 추락은 일어나 버렸는데요. 최대한 자료를 모아 이 이후의 사건들이 양쪽에서 어떻게 급박하게 진행되는지 이 시리즈 최종 회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리즈 최종의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